손주 얼굴 보러 갈 때마다 계단이 무서우신가요? 제 후배가 지난주에 정말 가슴이 철렁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배 어머니가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휘청하시더니 난간을 꽉 붙잡으신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후배는 달려가서 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성준아, 나 요즘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게 무서워. 계단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혹시 넘어지면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사신다는 걸요. 더 기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후배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면 등산화 끈을 꽉꽉 동여매고 뒷산으로 향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한파가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만복에는 항상 2만 보를 찍으셨고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그토록 열심히 하셨는데 몸은 점점 더 망가진 걸까요? 제가 30년간 노인운동생리학을 연구하며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그분들 중 80%가 똑같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제 몸만 자꾸 아픈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운 상식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작년 겨울 제 연구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되시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셨어요. 제가 의자를 권했더니 앉으시면서 퍽 주저앉듯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한참을 헛기침을 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7년 동안 매일 2시간씩 빠르게 걸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성실하면 100세까지 거뜬하겠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은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늘 아침 계단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면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아이고 소리도 못 내고 난간을 붙잡았는데 손도 후들후들 떨리고.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그분의 다리를 살펴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손으로 꾹 눌러보니 푹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물풍선 같았습니다. 근육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무릎을 만져보니 양쪽 다 퉁퉁 부어 있었고 살짝만 눌러도 아이고 소리를 내셨어요.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던 겁니다. 7년간의 열심히 오히려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충격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심혈관계에 폭탄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격렬한 활동은 뇌출혈 위험을 무려 3.2배나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알게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박사님, 저 요즘 손주들이 할아버지 힘 세졌다고 난리예요. 어제는 5살짜리 손주를 번쩍 들어 올렸다니까요. 무릎도 안 아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매일 하던 걸 주 5일로 줄이고 걷기만 하지 말고 쪼그려 앉기를 했어요. 처음엔 10초도 못 버텼는데 지금은 3분도 거뜬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빗나갔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10년 후에도 손주 손잡고 놀이터 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운동생리학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수입니다. 하얀 가운 입고 병원에서 환자만 봤던 사람이 아니라 맨땅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뒹굴며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온 연구자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있거든요. 8분쯤 지나면 나오는 단 2분의 기적 동작, 그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정말 아까워요. 80세에도 혼자 화장실 가는 자유, 그 자유의 열쇠를 놓치는 겁니다. 자, 각오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 고르시고 여기 집중하세요. 혹시 운동하다가 무릎이 아파도 참고 계속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피곤한데도 만보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억지로 밖에 나가신 적은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72세이신 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동네 공원을 3바퀴씩 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속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문을 살짝 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픈데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어. 쉬면 게을러질까 봐 무서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그 지식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쉬는 게 바로 근육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일주일에 이틀은 완전히 쉬시기로 했고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사라지셨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 분은 65세 되시는 이정우 님이셨습니다. 3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분이죠. 이분은 은퇴 후 매일 2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걸으셨습니다. 젊을 때처럼 강하게 열심히 하는 게 옳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다고 하더랍니다. 열심히 한 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이정우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젊을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50대를 넘으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회복되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도 모자랄 수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운동 강도보다 회복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 후 최소 48시간의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고 강해진다고 해요. 이정우님은 그 후로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하던 운동을 주 5일로 줄이고 이틀은 완전히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오히려 체력은 더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다고 속삭이면 그 소리를 들어주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하루 쉬어주세요. 그게 바로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옳다고 믿어왔던 운동 상식들, 그 속에 숨어있는 5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과도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28년간 교육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68세 박영수 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영수 님은 은퇴 후 스스로를 특공대원이라고 부르셨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뒷산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 참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검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닳아 있었거든요.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빠른 걷기가 연골을 필요 이상으로 닳게 만들었다고요.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스르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자면 회복되던 것이 이제는 사흘도 모자랄 수 있어요. 관절과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혹사시키면 우리 몸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스포츠과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관절 손상 위험이 일주일에 45일 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없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건 매일의 강박입니다. 몸이 오늘은 좀 쉴게요라고 속삭일 때 그 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24시간 이상 휴식을 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쉬는 게 바로 근육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함정은 새벽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공기가 맑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교육시설 설비직으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72세 박성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성환님은 10년간 새벽 5시 걷기를 철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비가 와도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걷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진단은 미세 뇌경색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급격한 기온 변화가 혈압을 널뛰게 하듯 요동치게 만들었고 이것이 뇌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 가장 소중한 뇌를 공격한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2021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의 급격한 활동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을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진다고 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새벽 운동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뇌가 가장 안정적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 변동성이 적고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걷는 게 심장과 뇌에 가장 편안한 상태를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걷기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해가 뜬 후 세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밖으로 나오세요. 세 번째 함정은 바로 만보 걷기의 배신입니다. 혹시 만보기에 목숨 거시는 분 계신가요? 100보라도 부족하면 밤늦게 집안을 빙글빙글 도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5년간 회사원으로 일하셨던 60세 최민호 님도 그러셨어요. 최민호 님은 은퇴 후 매일 만보를 채우는 걸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라도 걸으셨고 눈이 오면 쇼핑몰을 돌아다니셨어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무게는 줄었는데 힘이 없어지셨어요. 계단 한 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체지방률은 정상인데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바로 근감소성 비만이었던 겁니다. 걷기는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근육이 합성되려면 근육에 충분한 저항이 가해져야 하는데 가벼운 걷기만으로는 이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일본 도쿄대 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유산소 운동만 하는 사람들의 근육량은 매년 12%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은 50대 이후 매년 녹아내리는데 만보 걷기만 하면 소모만 될 뿐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만보라는 숫자의 허영심을 버리세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질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육이 으라차차 힘을 쓰는 느낌, 엉덩이에 단단히 꽉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걷기 전후 단 15분이라도 의자를 짚고 하는 스쿼트, 벽을 미는 푸시업 같은 저항성 운동을 추가하는 것, 이것이 근육을 지키는 천금 같은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우리가 잃어버린 자세,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32년간 농업에 종사하셨던 71세 박봉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봉래님은 80이 넘었어도 허리 통증 없이 밭일을 하시고 손주들과도 마당에 쪼그려 앉아 놀아주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박봉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글쎄, 나는 의자에 앉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늘 마루에 쪼그려 앉아 쉬었을 뿐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고관절과 무릎을 최대한 구부렸다 펴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었던 겁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2분간 쪼그려 앉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70%나 오래 유지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장수 지역 어르신들도 이 자세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자세는 우리의 생존 근육을 통째로 깨우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벽을 짚어도 좋습니다. 무릎이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사르르 쪼그려 앉아보세요. 처음엔 10초만 버텨도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2분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2단 2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바로 쉬지 않는 집착입니다. 29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셨던 65세 정희철님은 매일 헬스장에서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쉬면 게을러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만성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운동 일정을 주 2일 완전 휴식으로 바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정희철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쉬는 날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근육을 회복시켜 더 강하게 만드는 성장의 시간이었다고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휴식 중에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필요하다고 해요.
주 7일 운동은 독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가벼운 스트레칭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 휴식일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운동은 오래 세게가 아니라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먼저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운동은 짧게, 약한 운동은 길게 하셔야 합니다.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쿼트는 5분만 하세요. 대신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몸이 기분 좋을 만큼 길게 하시면 됩니다.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30분씩 격렬하게 운동하시다가 이를 일주일에 3번만 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산책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체력은 더 좋아지고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적게 하는데 효과는 더 크다니 놀랍죠? 두 번째는 운동 시간대 선택입니다. 새벽과 늦은 밤은 피하세요. 특히 새벽 시간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시간대가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햇빛도 받을 수 있고 체온도 적절하게 올라가 있어서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약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라면 일어나서 바로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충분히 깨운 후 해가 뜬 다음에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저항성 운동의 추가입니다. 걷기만 하지 마시고 꼭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더하세요. 가장 간단한 건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10번만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깨어납니다. 벽 푸시업도 좋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을 양손으로 밀듯이 몸을 앞뒤로 움직이세요. 팔과 어깨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처음엔 5번만 해도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급할 것 없습니다. 네 번째는 휴식일의 확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완전히 쉬세요. 이날은 산책도 스쿼트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손주들과 놀아주세요. 이 시간이 바로 근육이 자라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틀이나 쉬면 운동 효과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식이 없으면 운동 효과는 반감됩니다. 근육은 쉬는 동안 회복되고 강해집니다. 쉬지 않으면 계속 손상만 누적될 뿐이에요. 다섯 번째는 쪼그려 앉기 연습입니다. 매일 2분씩만 투자하세요. 처음엔 벽을 짚고 해도 됩니다.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하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처음엔 10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초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마다 5초씩 늘려가다 보면 한 달 후엔 2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세 하나만 제대로 해도 10년 후에도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증 신호 존중하기입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참지 마세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24시간 이상 쉬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일곱 번째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입니다. 본 운동 전에 5분, 운동 후에 5분은 꼭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고 팔다리를 쭉쭉 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30분 전에 물 한 컵, 운동 후에 물 한 컵, 이걸 꼭 지키세요. 아홉 번째는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쿠션이 좋고 발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낡은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신발 하나만 바꿔도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무슨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한 달 후에 돌아보면 여러분의 몸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에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내 몸과 대화하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되었죠. 방향이 틀린 노력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사실을요. 매일 새벽 산을 오르던 것, 만보를 채우느라 밤늦게 걷던 것, 통증을 참으며 운동을 계속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지고 뇌혈관은 스트레스를 받아 터질 위험에 놓이고 근육은 녹아내려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버거워지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80세가 되어도 손주들과 마당에 쪼그려 앉아 놀 수 있고 90세가 되어도 네 발로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고 휴식일을 확보하고 쪼그려 앉기 2분을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의자에서 일어나서 벽을 짚고 쪼그려 앉기를 단 10초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15초, 모레는 20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한 달 후엔 2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제가 장담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고 넘어짐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20년 더 연장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뭘 실천하실 건가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을 주시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화답할 겁니다. 10년 후에도 활짝 웃으며 네 발로 당당히 걸을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